근데 그 캡처를 한다는 게 너무 쿨하게 제가 꺼버려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예. 디멘전 따진다 그래놓고 갑자기 꺼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당황했어요. 얘 디멘전을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게 뭐죠? 요게 지금 2 곱하기 1 벡터죠, 그쵸? 그다음에 얘는 1 곱하기 1. 그러면은 2 곱하기 1이 지금 이렇게 5개가 있는 셈이니까 그 2 곱하기 1 벡터가 이렇게 5개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2 곱하기 5가 되는데, 그냥 요거로 따지면 됐구나, 그쵸? 여기는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얘는 1 곱하기 5니까 두 개를 하면 2 곱하기 5가 최종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매트릭스를 일단 결과를 저장할 매트릭스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언더바 W를 만들고, W가 뭐였지? 토치 텐서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x w를 계산을 하면 되죠. 그렇죠? 얘가 u니까 얘가 u고 요 포문을 바로 그냥 돌리면 되겠죠. 1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얘를 넣어주고, 이번에는 v가 아니고 u인데 얘는 그냥 x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이렇게 되고, 이거에 i번째 원소 이렇게 뽑아내면 되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u1 그 다음에 u5까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리고 u를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b에다가 w의 값을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b가 출력이 되죠. b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거는 x가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게 얘가 의미하는 거는 x의 트랜스포즈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인 결과하고 일치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손미분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미분해서 이제 각각 체인 룰을 적용해서 구한 거를 손미분으로 이제 각각 구한 거를 그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각 단계별로 다 구해봤어요. 그럼 이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몇 개 해볼게요. 지금 이 위의 예제에서 이 예제 한정에서 제가 임의의 W를 넣어요. 만약에 임의의 이제 W 햇을 넣는다고 치면은 그거에 대한 뭐 Y 햇도 구하고 손실도 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로스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파샬
요거의 로스는 그냥 진짜 단순하고 무식하게 보면은 스텝 1 이건 좀 따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스텝 1 그냥 진짜 단순하게 2의 V를 계산하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얘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2의 V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그쵸? 이 예제에 한정해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뭐 스텝 2는 그냥 마이너스 곱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얘는 그냥 입력값에 트랜스포즈해서 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알지? V가 좀 애매하네. 그쵸? 근데 V가 뭐냐면은 원래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에다가 얘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U를 만들고 V는 Y 마이너스 U를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미 계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스텝 1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코드를 짤 때 프로그램으로 코드를 짤 때 y 햇을 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 로스를 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에서는 미분을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텝에서 업데이트를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요 단계인데 이게 스텝 1, 2에서 이미 구해져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로스까지 이제 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그 스텝 1, 2를 통해 가지고 뭔가 계산되는 그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이 중간 과정을 적당히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미분할 때 우리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텝 1, 2를 할 때 그냥 답만 구하지 말고 중간 계산 결과를
V 같은 거. 그러니까 로스를 구할 때 V를 꼭 저장할 필요는 없었죠. 그러니까 로스 값만 저장하면 됐지. 그런데 이 중간 값들도 다 저장을 해두면은 나중에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로스 하나만 딱 저장하지 말고 중간 계산 결과를 이제 다 저장해 놓은 나중에 이제 그 안에 이제 V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미분할 때 좀 잘 활용이 되니까 그걸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미분할 때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하자는 거죠. 굉장히 이제 말이 애매한데 적당한 적절한 하나만 쓰겠습니다. 적당한 방법 자체가 이미 애매해가지고 네 아무튼 대충 이제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뭔가 스텝 3을 계산할 때 여기 있는 스텝이 아니고 이건 좀 바꿀까? 단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헷갈려. 1 이렇게 해야지. 단계 해야 되겠다. 맨날 이렇게. 그쵸? 그 여기 있는 스텝 2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텝을 의미를 하는 거고 우리 요거는 이제 단계라고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뭔 얘기하고 있었지? 까먹었네. 아무튼 그 이 중간 과정을 저장을 해가지고 요거를 아까 단계 1, 2에서 나온 게 단계 3을 이제 수행할 때 필요한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 1, 2가 아니고 스텝 1, 2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이 미분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 이제 저장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알고리즘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그 이 적당한 방법 요거를 좀 잘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이거 처음부터 단계라고 썼고 괜히 이거 스텝으로 써갖고 헷갈려가지고 그 일단 변환을 뭔가 아키텍처로 생각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함수 변환이 우리가 요런 거를 생각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x가 들어오고 빨리빨리 할 때. 그러니까 요렇게 원래 이제 되어 있는 거를 뭔가 우리는 이거를 함수로 생각했잖아요. x에다가 어떤 함수를 취해갖고 xw를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냥 레이어에 x를 입력으로 놓고 출력으로 이제 xw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 하나는 이제 좀 수학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구현의 측면에서 레이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제가 조그맣게 레이어라고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L1, L2, L3 이런 이제 어떤 층을 거쳐 가지고 얘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입력이 그 다음에 함수의 출력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은 똑같은 건데 XW 대신에 U를 그냥 쓸 수도 있죠. 이 저거가 U니까. 그 다음에 얘 대신에 V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긴 식 대신에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요 관점은 x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얘가 y 해시죠. 그다음 y 해시 이제 들어가서 이건 이제 로스를 구하는 또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y 해 그다음에 여기 오차를 구하고 오차의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x가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한 이미지는 x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y 해시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은 얘가 이제 로스가 되는 거죠. 위에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로스 펑션이 그냥 W에 대한 펑션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 로스 뭐 W 제로 W1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입력을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W, 그러니까 X는 기본되어 있는 거고 W를 뭔가 변화시키면 이제 U의 값이 계산되는데 거기에서 또 V 값이 계산되고 그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로스가 계산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W가 로스의 함수니까 W가 뭔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로스가 나오는 로스의 이 함수 표현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의 화살표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은 일단 단계 1 단계 1에서 2에 V 얘는
펑션 오브 v죠. 그쵸? 근데 v는 뭐냐면은 마지막 그 레이어 L3 레이어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L3에 레이어 3에 입력이라는 거는 레이어 2의 출력이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당연한 소리를 쓴 것 같죠? 근데 단계 2에서 이제 보면은 단계 2는 마이너스 i, 그러니까 여기는 ev가 핵심적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i가 핵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i는 이거를 펑션 오브 얘가 그러니까 2의 v가 펑션 오브 v였으니까 얘는 그 펑션 오브 뭐라고 볼 수 있죠? u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i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 v가 뭐였냐면은 y-u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였고 트랜스포즈니까 트랜스포즈. 그래서 얘가 이제 날라가 가지고 얘는 날라가고 요게 남아 가지고 마이너스 i가 된 거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뭐 2u였다 그러면은 뭐 2가 됐겠고 아니면 뭐 u 트랜스포즈 u였다 그러면은 또 이제 뭐 2의 u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됐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얘도 u에 대한 함수인데 마이너스 i도 u에 대한 함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우연찮게 y 마이너스 u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그냥 날아가가지고 1차식이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가지고 앞에 개수만 남아 있는 거죠. 그쵸? 결국에는 얘도 u에 대한 함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펑션 오브 u이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레이어 2의 입력 혹은 레이어 1의 출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똑같은 논리로 단계 3에서 x의 트랜스포즈도 얘는 뭐에 대한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죠? W에 대한 함수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여기 계속 이런 식으로 신경망이 더 깊어져도 그 앞에 신경망의 출력 혹은 뭐 입력의 펑션으로 계속 우리의 미분 그러니까 그 저장해야 될 것들 요로 EV나 마이너스 I나 X 트랜스포즈 이런 값들이 그 신경망에 가 이제 입출력들의 펑션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깊어져도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EV 그다음에 마이너스 I 그다음에 X의 트랜스포즈 이런 이제 핵심적인 값들
사실 각 층의 입출력 값들의 함수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요 문장을 읽고 그대로 떠오르는 생각은 뭐예요? 각 층의 입출력 값들을 계산 과정을 모두 이제 기록하면 계산을 유리하게, 그러니까 미분 계산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는 그 뭐 V 같은 거만 뭐 해당되고, 뭐 요거는 사실 뭐 각 층의 이제 입력이랑 출력이랑 뭐 상관없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저장해야 될 모든 값들이 각 층의 입출력의 펑션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V뿐만 아니고. 그럼 이제 각 층의 입출력 값들을 모두 기록하면은 그거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부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할 때는 V와 같이 필요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한 것이 없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펑션꼴로 표현이 되니까. 물론 이제 실제로는 여기에 그냥 이제 첫 번째 이게 트랜스폼이 몇 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리니어 트랜스폼이니까 뭐 x는 이제 당연히 저장이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정해진 그 함수 미분 결과들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이제 사용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수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쵸? 그 각층의 입출력 값들의 펑션꼴로 되어 있죠. 자, 결국에는 그 잠깐만, 이 요약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방금 한 말을 좀 더 다시 풀었으면은 이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 뭐 EV-I 그다음에 X 트랜스포즈 이런 값들이 각 층의 입출력의 펑션꼴로 표현이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저장을 하는 거는 요거잖아요. 각 층의 입출력 값은 얘는 V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W 이제 이런 건데, 그쵸? W는 이제 L1의 입력값이라고 보면 되니까. 얘로부터 2의 V, 우리가 필요한 건 얘죠. 지금 2의 V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그쵸?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얘네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X의 트랜스포즈 요런 것들인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1로 만들어지는 규칙을, 그러니까 여기에 2를 곱하면 된다. V로 치면은 V에서 2V로 가는 규칙 2를 곱하면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르면은 의미가 없어 보이겠죠. 그렇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함수의 이 꼴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미분 값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론적인 그 미분은 이제 아키텍처가 바뀔 때마다 계속 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아키텍처가 바뀌면 이제 함수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결국에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키텍처가 아무리 복잡해져도 우리가 각 레이어에 쓰는 거는 한정돼 있죠. 리니어 트랜스폼, 렐루, 뭐 시그모이드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쵸?
미분을 할 만한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문이 해결되죠. 결국에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쓰는 층은 선형층 플러스 비선형층인데, 비선형이라고 해봤자 뭐 렐루, 시그모이드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등등등등 몇 개가 더 있긴 하지만 따라서 그냥 이론적인 미분값을 다 이제 계산을 미리 해놓으면은 여기에서 요쪽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그냥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를 저장해야 되고 뭐가 미분을 할 때 필요한 매트릭스들인지 벡터들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키텍처의 모양만 딱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뭐냐면은 순전파라는 거는 이제 요 과정, 요 과정을 이렇게 쭉 거치겠죠. 요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중간중간 나오는 계산 결과들 있죠. 여기는 이제 U라든가 여기는 이제 V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층별 미분 계수 값 얘를 구하고 층별 미분계수 값을 다시 곱하면은 아니지 x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은 된다는 거죠. 뭐가 그 백워드를 통해 가지고 로스에 대한 W의 미분값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 그 W에 대한 로스의 미분값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뭐 마이너스 i 뭐 이런 거는 이제 뻔하니까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예제를 위해 가지고 층을 굉장히 이제 세분적으로 나눴는데 사실은 그냥 여기에서 리니어 트랜스폼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v는 y 마이너스 u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층으로 치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로스를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x에다가 xw가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결과를 이제 u라고 하면은 u에 또 뭔가 이제 w가 되고 또 v에 w가 되고 또 뭐 또 t에 w가 되고 이렇게 계속 이제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w하고
여기 있는 W하고 여기 있는 W, 여기 있는 W는 이제 다 이제 서로 다른 W이죠. 서로 다른 이제 웨이트를 갖고 있는 W인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파란 W, 그 다음에 얘는 뭐 빨간 W, 그 다음에 얘는 뭐 초록 W,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서로 다른 이제 W가 다 있는데 이게 그냥 아무리 그거를 거쳐도 결국에는 리니어 트랜스폼에 그 다음에 여기 이 중간에 또 렐루가 있겠죠. 렐루 아니면 뭐 시그모이드, 또 리니어 트랜스폼, 렐루 시그모이드, 또 리니어 트랜스폼, 또 렐루 혹은 시그모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U, 그 다음에 V 뭐 이런 값들만 다 잘 저장을 해 놓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그 미분 계산을 할 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 뭐 x 다시 xw 그다음에 다시 이게 이제 u가 되는 거고 뭐 v y 마이너스 xw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로스 이제 요렇게 우리가 요쪽 가정으로 계산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갖고 여기에 2의 v가 들어오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때는 그 마이너스 i 그리고 이렇게 갈 때는 x 트랜스포즈.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해 갖고 2의 v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x 트랜스포즈 이런 것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따라 가지고 가면은 미분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이 화살표가 하나는 이제 순반향으로 그러니까 초록색 화살표가 순반향이라고 하면은 하나는 이제 순반향으로 흐르고 이제 미분을 구할 때는 마치 이제 로스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하나씩 우리가 풀었잖아요. 그렇게 역방향으로 이제 화살표가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방법을 역전파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화살표 방향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이미지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프로파게이션 되게 많이 이제 돌아왔는데 손 미분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위에서 있는 거랑 이제 똑같은 말인데 이게 너무 이제 우리 예제에 특화되어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번째는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보통 많이 설명을 하죠. 우리는 그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저거를 썼는데 그래서 요 이제 1번을 수행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왜 크게 나오지? 밑에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y hat 지금 1번은 요거를 우리가 한 거죠. 요거를 한 거고 뭐 굳이 이제 더 끝까지 하면은 손실함수를 이제 계산하는 것까지 요렇게 요것도 이제 순반향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뭐 y hat y 요렇게 이제 우리가 했었죠. 그 다음에 스텝 2가 의미하는 거, 이 두 번째 과정이 의미하는 거는 로스의 백워드. 그래서 이 함수 이름이 백워드예요.
백프로파게이션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층별 인출력 값을 어디에다가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어디에 기록할까요? 당연히 컴퓨터에 기록하겠지. 근데 그 컴퓨터 중에 어디? 그러니까 일반 메모리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GPU 메모리도 있고. 이게 GPU 메모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여기 미분을 할 때 되게 핵심적인 값들이잖아요. 그 비싼 GPU 메모리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GPU 메모리 용량 조금 올리려면은 그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봤죠. 그래서 이거를 왜 GPU 메모리에 기록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제 GPU하고 CPU하고 차이점이 뭐고, 이 과정에서 GPU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아마 이제 대충 눈치는 채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끊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GPU 관점에서 좀 요약을 하는 건 이제 약간 다른 내용이니까 제가 이거 부제를 그냥 슬기로운 GPU 활용이라고 적었습니다.